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형철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2년 넘게 정권 핵심에 깊숙이 포진돼 있던 자입니다. 더욱이 그가 고위공직자 부패 감찰을 담당했기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문 정권의 치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박형철이 최근 윤석열 수사팀에 협조하며 문재인의 최측근들이자 민정수석실 두 핵심 실세인 조국과 백원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가까이서 잘 알고 지내던 자로부터 당하는 기습의 일격이 더 아프고 치명적인 법입니다. 문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박형철의 최근 행보는 배신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은 문 정권 핵심 실세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형철이 친문 실세들의 국정의 구정물에 함께 손을 담갔지만 그는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었습니다. 문 정권 민정수석실의 실세는 조국과 백원우였고 박형철은 외부에서 기한제로 발탁된 수사 테크노크라트였습니다. 그의 그런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밖으로 터진 계기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과 한국당 김기현 후보 하명 수사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조국, 유재수 등이 박형철에게 n분의 1의 책임을 요구하자 그는 그들과 똑같이 공범 취급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내부의 내밀한 역학관계와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 수사의 상황 전개를 다 까발렸습니다. 본 유튜버의 기억으로 정권 임기가 절반 조금 지난 상황에서 현직 민정비서관이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은 박형철이 유일합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원우의 손을 들어준 조국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김기현 하명 수사건은 백원우가 자신에게 건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함으로써 시작됐음을 폭로했습니다. 박형철의 이 같은 폭로는 친노 친문 핵심들의 유재수 구명 로비가 실제했고 백원우 팀에서 김기현 비위 첩보를 사실상 생산 가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 등을 볼 때 사실에 가깝습니다. 문 정권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박형철이 향후 검찰 조사에 얼마나 더 협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형철은 향후 검찰 추가 조사에서도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그는 기본 바탕이 살아있는 정권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다 불이익을 받았을 정도로 정권의 압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향입니다. 둘째, 현재 제기된 주요 의혹 사건으로부터 자신이 부당하게 받는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현실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셋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인연에서 오는 믿음도 이런 협조적인 자세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선적인 문 정권 핵심들로선 최악의 내부 고발 상황에 몰린 것이고 청와대 권력 내부 비위를 조사해야 하는 윤석열 검찰로선 박형철의 등장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문 정권은 앞으로 박형철의 추가 진술을 막기 위해 그들의 홍위병을 동원해 어떠한 여론전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속성의 정권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불길한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일 오후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 A씨가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일단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백원우 전 비서관 휘하에 소위 별동대에 속해 있으면서 특히 최근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김기현 하명 수사 사건 관련해 울산 현지까지 내려가 민간인 첩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최근까지 속해 있는 검찰에선 고인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애도한 것으로 봐서 검찰 수사관으로 오래 일해온 A씨는 청와대에서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비위 첩보 수집 활동을 한 것이 최근 크게 논란이 일자
심적인 괴로움이 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숨진 A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 괴롭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회유와 압박이 그의 자살을 부추긴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현장에 남긴 미안하다, 죄송하다, 신적으로 괴로웠다는 취지의 메모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가 백원우 별동대에서 했던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괴로운 심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반면 이것은 결국 조국 백원우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이 특감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씨가 유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현 정권의 꼬리자리기 압박 속에서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일고 있습니다. 수사관 A씨의 죽음은 좁게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넓게는 문재인 정권에 의한 타살이라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관 A씨의 죽음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잔인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하다가 베테랑 수사관이 숨졌음에도 혹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똥이 튈까 차단막을 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현 정권이 A씨의 죽음으로 하명수사 사건 수사의 동력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검찰은 이미 백원우 별동대의 울산 현지에서의 활동에 대해 다른 참고인들 조사를 통해 상당수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울산시장 선거 정치 공작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멀쩡한 베테랑 수사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이고 정파적인 국정운영의 폐해를 국민에게 더욱 알리고 각인시키는 중대 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모순과 능력 부족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기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